방금 소개받은 강구일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영주에 있다가 지금 오후에는 서울 강남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영주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영주에서 서울 오는데 아마도 거의 보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계 선생 귀향길이 거의 14일, 13박 14일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영주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럴 걸리겠습니다. 근데 퇴계 선생께서는 그래도 서울에서 관선을 타고 충주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말을 타고 이렇게 가셨는데 만약에 전 구간을 걸어온다면은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많이 가시면 제가 의기소침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입보산 공숙이라. 그러니까 보배 산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아마 일찍 가신 분들은 부득이 하셨겠지만은 빈손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한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시는 형식이 아주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지 않으면 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 형식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줄이면은 이런 형식이 거의 당나라 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지금 언제입니까? 근데 이 형식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평척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칠연절구의 이 평기식과 척기식 이렇게 나누는데 평기식은 기구의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면은 평기식, 두 번째 글자가 척성이면은 척기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좌측에 보시면은 기구에 평평, 직직, 직평평. 이게 옛날 분들은 척일 안 하고 읽기 쉽게 직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다 평평, 척척 이렇게 하는데 옛날 분들은 평평, 직직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평, 직직, 직평평, 직직, 평평, 직직평, 직직, 평평, 평직직, 평평, 직직, 직평평. 그러면 기구와 결구가 똑같지요. 기구가 평평, 직직, 직평평, 결구도 평평, 직직, 직평평. 그 다음에 첫째 구와 기구와 성구는 반대, 성구와 정구는 같고, 그 다음에 정구와 결구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구와 결구가 같습니다. 이런 아주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일종의 형식미가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추면은 운율도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국말과는 달라가지고 저렇게 해도 그렇게 운율일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저래 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원산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시라든지 뭐 이런 시를 보면은 굉장히 그 형식을 요구하는데 그런 거는 또 잘 따라갑니다. 근데 한시는 왜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시도 형식을 지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거는 이제 척기식이니까 직직평평, 직직평, 평평직직, 직평평, 평평직직, 평평직, 직직평평, 직직평. 마치 뭐 기차 소리 칙칙폭폭 하듯이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아까 이제 85년도 녹화한 저기 보면은 제일 제 귀에는 거슬리는 말이 퇴계 선생의 사상의 핵심이 공경, 경자, 경인데 자꾸 경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평척을 모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는 평상거의 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들어오면서 평성은 짧게, 상성, 거성은 길게, 척성은 뭡니까? 입성은 이제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딱 닫아버리니까. 나라 국자 같은 경우에 국하면은
소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장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평성은 짧게, 거성, 상성은 길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강자나 남명남자는 다 평성이기 때문에 짧게 강남입니다. 그러나 강의할 때의 강자는 축성이기 때문에 이건 길게 읽습니다. 그래서 강의해야 되지 강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말로 들어오면서 장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맞지 않으면 발음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으면 전혀 이상하게 안 들립니다. 근데 이제 평척을 아는 분이 들으면 다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이제 종다수가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평성이 이제 30개, 나머지가 이제 적성인데요. 이게 총, 106개입니다. 그래서 옥편을 보시면은, 옥편 제일 끝에 보면은 동그라미 내지는 네모로 해가지고, 어떤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영동자, 이게 평성의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저게 동자 밑에 쫙 있는 저 글자들은 전부 다 동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동역동, 한가지동, 구리동, 오동동, 통통, 아이동, 종동, 눈동자동, 전부 다 저게 동자에 소속된 글자입니다. 뭐 안 오니까 이렇게 알 수 있지. 아니면 이게 옥편에 흩어져 있으면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운고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쭉 있는 걸 제가 한번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겨울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강, 네 번째가 지탱할 지. 우리가 지출하지, 지출 안 하죠. 땅 지자는 척성이니까 지구. 그 다음에 물리 화학이라 할 때 이게 화자가 척성인데 길게 읽어야 되는데 전부 화학이라 그래요. 화학은 뭐 조화시키면 화학이지, 이 변화할 때 화는 길게 읽어서 화학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화했다 하지, 옛날에는, 지금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렇게 돼가지고 다섯 번째가 가늘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고기어, 일곱 번째가 운임금, 우나라 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지날 제, 수신제가라고 하죠. 제가라 하지 않고. 이렇게 106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맞춰가지고 아까 평책에 맞게 시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걸 아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모르느냐? 우리가 처음에 한자를 배울 때 평책을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합니다. 처음에 가르칠 때 하늘, 천, 요거는 먼저 선자운 통해 평성이다. 이렇게 배웠으면은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하늘, 천만 했기 때문에 저 글자가 높은 글자인지 낮은 글자인지를 몰랐지요. 그 인지 다시 하려고 하면 두 불일이 아니라 몇 불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밑에 작은 글씨로 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했냐면은 장비 퇴계 선생 한시 강의 우음이라, 장차 퇴계 선생 한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없는다. 선정음시, 월자가 이게 아니고 잘못됐네요. 예, 너물 월자인데 이게 달월자가 돼가지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선정은 이제 우리 선배를 선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께서 읊으신 시가 2000을 넘어가니, 아마 퇴계선생 시가 85년 저 당시만 해도 한 2000수가 좀 안 됐는데 그 뒤에 계속 발굴이 되고 지금도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300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음시 월이천, 선정께서 읊으신 시가 2000을 넘어가니 독지간삽 선우전이라, 이걸 읽는데도 아주 어렵고 삽은 입이 깔깔하다는 뜻입니다. 깔깔한데 뽑는 거는 더욱 속이 타더라. 퇴계선생 시는 다른 분들의 시하고 다릅니다. 다른 분들의 시는 그야말로 이가 쑥쑥 들어가는데 퇴계선생 시는 이가 탁탁 튕깁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로 할 정도로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독지간삽 선우전이라. 그런데 무심과목 무심간하니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눈 지나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가렸으니 막책금호 안졸전이라. 오늘 제가 눈이 좀 옹졸한 것을 책망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자를 그냥 천전전 해서 칠언절구는 1구, 2구, 4구. 그러니까 짝수구 마지막은 무조건 문자를 달아야 되고 첫 구절은 달기도 하고 안 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자 다는 자리에는 반드시 저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지을 때에 무슨 소리를 해도 예를 들면 천전전 했으면 끝에 글자 천이 들어가고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척 따져야 되지. 문자 달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엄청나게 제한돼 버립니다. 저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지으면은 온갖 소리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7자 맞춰 지으면 할 수 있는데 일단 문자에 맞게 달아야 되고 그 다음 평척 따지고 그러면서 네 구절은 기승전결도 돼야 되고 이걸 다 따지면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퇴계 스님께서는 무려 2000수가 넘는 시를 지으셨습니다. 그 많은 저수를 하시면서 또 언제 사이사이에 그렇게 많은 시를 지으셨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또 그런 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처음 시로 가겠습니다. 예. 이 15살 때 지으신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제목은 석해입니다. 이 해가 그 개해자입니다. 개. 경상도에서는 이 개자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끼락합니다. 그래서 돌개. 15살 때 지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가장 이른 작품 같습니다. 칠언시는 보통 두자, 석자.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쉽습니다. 그래서 부석, 천사, 자유가. 여기서 가다하 세 개가 운자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그래서 부석은 돌을 짊어지고 있다. 그 다음 천사는 이 천은 뚫을 천자입니다. 모래를 뚫었다. 근데 자유가 저절로 집이 있다.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을 짊어지고 몰개를 뚫으니까 저절로 지가 살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라는 놈이 보면 돌 밑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몰개 속에도 기 들어가고 그게 그 집이죠. 요게 이제 기구고 그 다음에 성구는 전행각주 족편다라. 전행은 앞으로도 가고 각주는 문득 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족편다. 발이. 그 다음에 이 편자는 지금은 치우칠 편한데 옛날 어른들 말로는 쪽지다라고 씁니다. 쪽지다. 쪽지다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우리가 그 편자를 쓰면은 사랑도 골고루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쏟아부으면은 편해. 음식도 골고루 안 먹고 한쪽 하나만 먹으면은 편식 하듯이 그 편입니다. 발이 치우치게 많더라. 딴 거는 별로 없는데 발은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이 치우치게 많더라. 그러니까 가다가 다 앞에 거하고 연결돼가지고 말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생애니까, 전구니까 요거는 앞에 했는 말을 조금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 전이라는 게 그 구를 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성은 그 일으킨 생각을 좀 더 타가지고 발전시키고 전은 한 바퀴 딱 굴러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결은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치 꽃이 처음에 돋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펴졌다가 나중에 열매를 딱 맺는 것처럼 뭐 요런 그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방향을 좀 틀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노래도 보면은 노래가 처음에 낮다가 혹은 높다가 시작해도 중간에 가면 한껏 또 높였다가 끝에 가서는 이렇게 낮아가고 하듯이 그런 굴곡이 없으면 노래가 안 되지요. 그것처럼 생애 일국 산천리
이 생애는 우리가 지금도 쓰는 생애입니다. 그 다음에 일국은 국자는 이게 손으로 한 움큼 진다는 움킬 국자입니다. 그 다음에 산천, 산세미, 그 다음에 리자는 송리자입니다. 그래서 생애는 한 움큼 산샘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깨란 놈이 밖으로 멀리 안 나가고 그 속에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이제 그 결론에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불문강호 수기하오. 이때는 이제 불문, 강호, 수기하 이렇지만은 해석은 불문하고 그 다음에 강호, 수기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강과 호수에 물이 기하는 한 단어로 얼마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과 호수에는 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네. 이놈이 강과 호수로 가봤으면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텐데 그거 안 나가고 맨날 산에 있는 세미 속에 고개만 살고 있으니.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어보면서 이 시가 결국 퇴계 선생의 한평생을 15살 때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석천사 자유가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집을 하나 짓는다는 말은 어찌 보면은 학문의 세계에서 나만의 학문 세계를 한번 구축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좀 확대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행각주 좁힌다 하면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막 할 때 발이 유난히 많다. 이건 아마 수많은 제자들을 상징했다고 이렇게 평생을 안동에서 서울로 오고 가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생애일국 산천리는 정말 내 분수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다른데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돌개가 산세미 속에 있듯이 나도 이 도산이라고 하는 이 나만의 사색 공간, 저술 공간, 또 학습 교육 공간 이런 속에 있으면서 지내고 싶고 그래서 불문강호 수기야 저 강과 호수에 물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 물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지 않다. 끊임없이 나오셨다가 다시 돌아가고 했는 것이 아마 이런 그 시 한편에서도 선생의 한평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5살 때 시질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뜻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어쩌면은 그때 노래한 이 시 속에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주에 가면은 그 임진강가에 화석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정자가 있는데요. 그 율곡 선생이 뭐 8살 때인가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 오원율 씨의 미련에 보면은 세홍하처거 세홍 저 변방에 있는 기러기가 하처거 어느 곳으로 날아가는 곳 성단 모은 중이라 소리가 저무는 구름 속에 끊어지더라. 그 끊을 단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를 잘 아는 어떤 분이 그 시를 딱 보더니만은 아이고 야가 오래 못 살겠구나. 왜냐하면 8살 먹은 아가 시에 끊어질 단자를 써놨습니다. 앞길이 구말같이 창창한 아가 그런 끊어질 단, 끊을 절, 떨어질 락 이런 걸 벌써 쓰고 앉았다. 벌써 정서가 그런 부정적인 정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율곡 선생 50도 안 된 49에 작곡하셨죠. 이 시라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어쩌면 운명까지도. 시뿐만 아닙니다. 글씨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써놓은 글씨를 보고 아하, 요 글씨는 중이 있었구나.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스님은 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알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소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는 나물 소자고, 수는 죽순 순자고, 그 다음에 기는 기운기자. 맨날 나물만 먹고 죽순만 먹으니까 기운이 다른 사람의 기운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소순기라는 그런 그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편의 시만 읽어도 그 사람의 그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그로부터 한 3년 뒤에 18세에 지으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인데요. 이거는 제목이 좀 뭐 여러 군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유춘영 야당 혹은 야지 제개당 뭐 이렇게 제목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제목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유춘은 이제 봄에 놀러 가서, 그 다음에 영은 읊을 영자니까 시를 읊는다. 야당은 들에 있는 못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 없이 그냥 야지, 들에 있는 못, 혹은 제 개당이라, 개당에 쓰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노초 요요 요수에, 요게 또 이제 노초는 다 척성입니다. 그래서 이 척기식이고요. 요요는 평성이라서 짧게 요요. 그 다음에 요수는 다 척성이고 애는 운자로서 평성입니다. 간혹 척성 운자를 쓰기도 하지만 거의 평성 운자 씁니다. 소당 청활 정무사라. 여기 요자와 정자 다 여기 척성이 오는 자리입니다. 운비조과 원상관. 요때 원자 요 자리는 또 다섯 번째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평성이 와야 되고 그 밑에 연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파시시 연축파라. 노초는 뭐냐 하면은 풀에 이슬이 내려앉아서 이슬 맞은 풀 혹은 뭐 이슬 먹으면 풀 이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요는 뭐냐 하면은 요요는 시경에서 나온 문자인데, 시경에 보면은 도요장에 도지 요요여 기업 진진이로다 지자우기여 의기가인이라 한 데서 요요는 뭐냐면 소호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아서 좋은 모양.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은 야들야들 혹은 이들이들 그런 뜻입니다. 이슬 맞은 풀 혹은 이슬 먹으면 풀이 야들야들 해가지고 요수에 물 끝에 물 가장자리를 둘러가 있으니, 이 요자는 이 두르다, 에워싸다 이런 것도 되고 또 둘러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당 청활, 작은 못이 청활, 아주 맑고 살아있어서. 이 활이라는 것은 이런 꾸정물이 아니고 아주 맑은 물을 말할 때 활을 쓰는데, 이 활을 쓰면은 계속 위에서 이 맑은 물이 들어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못에 물이 맑고 살아있어서 정무사라. 정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해가지고 모래가 없더라. 모래가 없는 듯 하더라. 실제 모래는 있지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모래가 밑에 딱 깔아앉아 있는데 그게 마치 눈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무사라. 운비조가 원상관인데, 운비는 구름이 날아가고 조가 새가 지나가는 것은 원상관, 원래 서로 관계가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못 위에 구름이 떠가지고 지나가고 혹은 새가 한 마리씩 날아가고, 그거는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못하고는 사실 별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날아가도 물이 뭐 움직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파, 요 파자는 두려울 파자입니다. 겁낼 파자. 다만 겁난다. 뭐가 겁나냐면은 시시. 이건 우리도 지금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시로 가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때때로. 연축파. 요 연은 연자를 말합니다. 연자.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제비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전부 연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어디 가면은 연자루라고 누각이 옛날에 유명한 누각도 있었습니다. 이 연자란 놈이 축파, 요 축은 발로 찰 축자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축자입니다. 그래서 연자란 놈이 물을 발로 탁 찰까 겁이 난다. 왜냐하면
연자가 물을 탁 차버리면 못에 물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주 평정 상태가 깨져버리죠. 막 물결이 일어가지고 일렁일렁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주자의 관서유감이라는 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자 시는 방무방당이 일감계하니 청광운영이 공배회라. 문건하덕 청여호 위우원도 활소래라 해도 있습니다. 반이랑 되는 네모진 못이 한 거울처럼 열리니 맑은 물이 고여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청광운영이 공배해라.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같이 배회하더라. 빙빙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우리 도산에도 보면은 청광운영대가 있죠. 그 시에서 따가지고. 근데 그에게 물어보노니, 그는 이제 못의 물입니다. 못한테 물어보노니, 나덕청여, 어찌해서 맑기가 이와 같은 걸 얻었냐? 니 우째가 이래 막노?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우원두 활수해라. 활수는 살아있는 물. 그것이 근원머리에서 오기 때문이더라. 위에서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이런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물이 안 들어오고 제비란 놈이 와가지고 물을 차고 이러면은 부정한 물이 될 텐데, 여기서 못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고 제비는 바로 욕망을 비유한 겁니다. 마음이 평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욕망이 한번 일어나갖고 파도를 일으키면은 그만 막 온갖 변화가 다 일어나죠. 그런 걸 노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8세 때 벌써 이런 생각을 시로 읊어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백운동 서원 시재생이라고 해서 기유년이라고 되어 있다. 아마 그 풍기군수로 오셨을 때, 부풍업후라. 그러니까 풍기업으로 부임한 뒤. 이러니까, 최계 선생님께서 아마 48세인가? 그쯤 되죠. 49세입니까? 그쯤 오셨을 때 지은 시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지금 왜냐하면 7은 율시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또 올리면 위로 또 올라가 봅니다. 예. 백운동은 이제 퇴계 선생이 풍기에 부임하셨을 당시에는 백운동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계 선생께서 경상도 관찰사 그 심통원을 통해 가지고 조정에 사액을 신청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난 이후에 조정에서 사액을 결정하고 1550년 4월에 이제 그 액자가 내려옵니다. 근데 정작 퇴계 선생께서는 그걸 못 보시고 그 전에 고마 안동으로 그냥 가셨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원 중에 서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예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최초의 서원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액서원인데 자꾸 보면 사액서원 그래요. 이 사는 줄 사자는 측성이기 때문에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약을 내리면은 사약이지 사약이 아닌데 그때는 죽을 사자가 아니고 줄 사자입니다. 너는 약을 먹고 죽으라고 약을 내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거는 똑같은데 신체가 훼손되느냐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고 죽느냐는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손들 입장에서 시신을 수습해도 그냥 온전히 있는 상태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봐가지고 이제 사약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사액입니다. 액자를 내려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운동서원에서 여러 그 생도들한테 보인다. 이런 뜻을 나타낸 겁니다. 소백남허 고순허. 소백은 이제 소백산이고요. 남허는 남쪽 터. 백운동 서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남쪽 터지요. 그것은 고순흥, 옛날 순흥인데, 이 순흥은 고지명이 흥주라고도 했고, 순정이라고도 했고, 순흥이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을 이제 우리가 고지명을 좀 알라 그러면은, 세종 때 나온 그
성경 때입니까? 동국, 여지, 성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국은 우리나라를 뜻하고 여지는 땅을 말하고 성남은 아주 그 빼어난 여러 곳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동국, 여지, 성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군명에 보면은 이제 그 군의 이름이 바뀐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도 보면은 이 안동 이전에 뭐 길창, 복주, 화산 등등 해서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글을 쓰면서도 그걸 지금 당시에 이름을 안 쓰고 옛날 이름을 많이 써요. 그리고 본관을 쓸 때도 지금 본관을 안 씁니다. 예를 들면 의성 김씨 같으면은 의성이 안 쓰고 문소라고 씁니다. 옛날 의성의 고호가 문소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안동권 시에도 화산이라고 본관을 쓸 때 화산이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지명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백의 남쪽터 옛 순흥인데 죽계 한사 백운청이라. 죽계는 이제 그 순흥 소서원 앞을 흘러가는 물이 죽계입니다. 죽계는 차갑게, 그 다음에 이 사자는 뭐냐면은 쏠 사자입니다. 쏟는다. 우리가 무엇을 갑자기 이렇게 부으면은 쏟는다 하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설사할 때도 이 사자를 씁니다. 설은 세는 거고 사는 쏟는 거고 그 세 가지고 쏟으니까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이번에 한사는 차갑게 쏟는다. 백운청, 백운이 청청한데 죽계는 백운이 청청한 곳에서 차갑게 내리 쏟는구나. 물이 아주 콸콸콸콸 잘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물이 많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연원이 깊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원이 얕으면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대로 못 흘러가죠. 생제, 위도, 공하원고. 생제는 이제 이 제자는 나무목이 없는 글자하고 통용이 되죠. 그리고 제주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고, 그 다음에 위도는 그 도를 지킨다. 도를 지킨 공하원. 그 공이 얼마나 원대한가, 얼마나 큰가 이런 뜻이죠. 인묘 존한 사비정이라. 인묘는 사당을 세우고 존현은 그 현인을 존숭하는 것이 사비정. 그 존숭하는 일이 빗자는 이 터진 입구 저게 없어도 빗자고 있어도 빗자고 통용이 됩니다. 이 시경에 보면은 전부 다 이 빗자를 써놨습니다. 옛날에는 저 빗자를 저래 썼는데 지금은 이제 가에 있는 걸 떼버리고 그냥 쓰고 있죠.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경에 보면 불자는 지금 우리가 달러 불자라고 하는 그 불자를 많이 씁니다. 안에 불자 이렇게 한일하고 하는 이 글자 안 쓰고 그래서 고유문이라든지 충문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글자들은 보면은 대체로 옛날 고해태로 많이 씁니다. 그 기자도 안 쓰고 그 글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고풍스럽게 쓰느라고 아마 그렇게 많이 씁니다. 사비정은 그런 일이 사당을 세워서 현인을 존숭하던 그 일이 일찍이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항자다 내준석하고 장수비위 모건등이라. 이 경항은 클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 우르르다 보다는 뜻도 그 높이 보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앙자는 우르르 앙자니까 크게 우르르 본다. 이것도 시경에 나오는 그 고산낭지 경항행지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크게 우르르 하니 우르르니 저절로 준석들이 오는 것이 많고 이 준석은 뭐냐면은 중걸 준자의 클석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들, 석학도 좋고요. 또 그런 자질을 갖춘 학생도 좋고. 그 다음에 장수는 이제 이게 밑에 각주에 제가 달아놨습니다만은, 장은 마음속에 항상 학업을 품는 것이고, 수는 닦고 익히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 그래서 장위, 심상, 회포, 학업냐, 수위, 수석, 불능패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은, 수원 뭐 이렇게 얘기에 나오는 걸 따가지고 장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감춰졌다는 얘기는 숨는다는 뜻이고, 그 숨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는 것.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제 그 수모가 학문을 하던 그런 곳을 장수지처, 장수처 혹은 장수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수를 한 것은 비위 모건등이라. 이 건등은 밑에 있습니다만은 지위가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당나라 때 보면은 이장용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고려시대 이장용도 있습니다만은 종남첩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남첩경은 이 종남산이 장안 앞에 있는 산인데, 우리 서울도 남산을 종남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종남산에 그 당시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은 아주 고고한 은자가 숨어 있다고 바로 등용을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뭐 그런 잽이도 안 되면서 종남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바로 그 종남산에 숨으면은 벼슬길로 나가는 첩경, 지름길이라고. 그래서 종남첩경이라는 고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장수하고 막 있으면은 또 혹시 소문이 나가지고 벼슬로 불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일부는 있었을 겁니다. 뭐 진정으로 장수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장수는 건등을 사모하기 위함이 아니더라. 요 위자가 왜 위함이라고 하느냐면은, 요 위자는 무엇을 하다 하면 평성이고 무엇을 위한다 하면은 측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장수할 때 숫자가 평성이고 건등할 때 건자가 평성이기 때문에 요 위자 자리, 네 번째 요 자리는 반드시 측성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가 무엇을 위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인불견 16견. 옛날 분 고인들은 우리가 이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볼 수 없지만, 얼굴을 볼 수 없고 만나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16견, 마음은 오히려 볼 수가 있다.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분들이 남겨놓은 말과 행동을 적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인을 볼 수는 없어도 마음은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이제 퇴계 선생님 그 도산 12곡 아마 끝엔가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고인을 못 빼고 나도 고인 못 빼, 이런 구절 나오듯이 같은 내용입니다. 월조방당 냉욕빙이라. 달이 방당을 네모난 못을 비추는데, 이 냉욕빙 차서 얼음이 되고자 하더라.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되게 종택에 가면은 추월 한수정처럼 이 그 달하고 찬 이미지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듯이, 이것도 월조방당 냉욕빙 이렇게 해서 차고 맑은 저 연못에 비영청 밝은 달빛이 비치네. 그래서 이 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출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인격을 닦아라. 그리고 고인들이 남겨놓은 그 마음을,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리고 항상 차갑게, 차가운 이성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라. 아마 이런 그 깊은 뜻을 여러 생도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답, 주, 경유, 견기, 이수, 이런 제목입니다. 답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뭘 보내줬으니까 내가 답을 하는 거죠. 주, 경유. 주는 이제 성이고, 경유는 누구냐면은 신제 주 세봉 선생입니다. 자가 경유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름은 잘 안 씁니다. 부를 때도 이름 잘 안 부르고 전부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름을 하든지 뭐 호까지도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자를 쓰면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이 어른이 어느 어른인지 모릅니다. 주경유가 견기, 기는 사람 시기 가지고 내한테 붙여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한 걸 보고는 이때 견자는 뭐 당이라는 뜻도 되면 당했다. 내가 부처한 걸 받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답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두수다. 이 시도 누가 지어 보내주면은 그 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당시의 하나의 관례처럼 예의로 여겼습니다. 보내줬는데 답장도 안 보내고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보내주겠지요. 근데 내가 시를 이래 보내주니까는 그 시에 또 문자를 가지고 그대로 차원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러면 이제 교유가 이어지는 겁니다. 신재 선생은 이제 1495년인가 6년인가 해서 퇴계 선생보다는 조금 연상입니다. 그리고 또 임지도 풍기를 퇴계 선생보다 먼저 부임을 했었고요. 그런데 두 분이 좀 생각하는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원을 바라보는 것도 좀 생각에 차이가 있고요. 그건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시도 주고받고 뭐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영주에 가면은 죽계구곡이 있는데 거기 초암 앞에, 원래 옛날에는 초암인데 뒤에 사자를 붙여가지고 초암사라 그러는데, 거기에 죽계구곡 2곡에 보면은 본래는 이 신재가 청운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풀을 청자 구름문자를 써가지고. 근데 퇴계 선생이 뒤에 오셔가지고, 아니 이 골짜기는 뭐 백운동도 있고 소백산도 있고 뭐 백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뭐 청자를 원래 백운동인가 아마 그랬죠. 참 제가 백운동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청자로 바꿨는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명을 이렇게 바꿉니다. 퇴계 선생은 가시는 데마다 지명을 많이 바꿨습니다. 소백산에도 올라가지고 봉우리 이름도 바꾸고 뭐 이런 게 많은데요. 자, 이 작품에서는 자궐, 수능, 창별인가. 자궐, 골자는 이게 빠질 골자입니다. 무엇이 빠지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서 빠지면 골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아마 못 들어보고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동네에 부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역에 빠지면은 그 빠진 걸로 해서 골을 맨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골 맨다. 그런 표현은 지금은 이제 듣도 보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스스로가 빠지면은 수능, 누가 능히 창별인, 다른 사람을 창도할 것인가 끌고 갈 수 있느냐. 자기가 약점이 있으면 남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자궐, 수능, 창별인고, 이 창은 불러일으킨다, 창도하다. 그래서 의병을 불러일으키는 걸 창이라고 하죠. 창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대궐이란 말도 이 골이 딴 데서 생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문에 문지방이 있는데 대궐에는 문지방이 없어서 그 문지방이 빠졌다고 해서 그래서 대궐을 한다는 이런 뭐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자신은 없습니다만 왜 대궐을 했을까? 왜냐하면 왕은 수레를 타고 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개인이 만약에 집을 짓는데 문지방이 없다? 그럼 옛날 건축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뭐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난규, 사도, 광천춘이라. 난규는 엿보기가 어렵다. 이 규는 엿볼규자입니다. 그래서 엿보는 걸 규시라고도 하는데, 사도는 이제 우리도니까 오도 내지는 사도는 유학을 말합니다. 우리도를, 성인의 도를 엿보기가 어려운 것이 광천춘, 천춘은 천년과 같습니다. 봄이 천개니까 뭐 봄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천춘이든 천추든 천년인 것 같죠. 그 다음에 광자는 빌광자 혹은 비울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을 광자 광야하고 이 광자를 쓰는 광야는 다릅니다. 이 광자를 쓰면은 이건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가 있다는 뜻입니다. 넓을 광자 쓰면 그냥 단순히 면적이 넓은 들을 광야를 하고, 육사 선생의 이 광야시는 이 광자를 쓰죠.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다. 옛날에 흔적도 없고 이런 그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된 개념이고, 넓은 광자 쓰면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개념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천년 세월이 비었더라. 그러니까 옛날 도가 끊어져 가지고 천년 세월 동안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죽계 단역 투광거 연미유경 득도진이라. 죽계에서 다만, 역자는 뭘 하고 잔다는 뜻이고, 투관은 뭐냐면은 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벗어가 던지 내버려 부르고, 죽계에서 다만 관을 벗어 던지고 떠나가서, 역자는 그 밑에까지 걸립니다. 떠나가서 연미유경, 유경은 옛날 성현들이 남겨놓으신 경전. 유경을, 연미는, 연자는 이게 이제 맷돌 같은 걸로 자꾸 돌 같은 거 가는 거죠. 갈고 맛보면서 경전을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로 절차 탁마하면서 내가 맛을 보면서 득도진, 도의 그 참된 것을, 혹은 뭐 참된 도, 혹은 득도진 하면 도를 얻어서 진인이 하면 되고 싶다. 득도진을 하고자 하네. 그러니까 주경류가 뭐 제가 이걸 안 찾아봤지만 어떤 내용을 보낸지 몰라도 퇴계 선생님께서는 나는 이 벼슬살이 크게 마음 먹고 빨리 하루빨리 버스 던 내비를 보고 가가지고 그 천년세월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성현의 그 도, 이것을 이제 담아놓은 경전, 이걸 깊이 연구해가지고 정말 참 진도를 내가 한번 얻어보고 싶다. 굉장히 큰 그 어떤 뭐 이런 야망이라는 건 좀 표현이 뭐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계셨다. 벼슬이라는 건 사실 당대뿐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전부기요 사후문장이라. 부기는 자기 생전뿐입니다. 죽고 나면 다 흔들리죠.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남는 거는 문장밖에 없다. 사후문장. 생전부기 사후문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 좋은 부기 영화를 버리고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이유가 사후에 문장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뭐 벼슬을 영의정했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합치면은 아마 뭐 수천 명이 될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과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벼슬 안 해도 이렇게 암하게, 아까 우리 화면에도 암학기라고 마지막에 나왔는데 암학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닦은 그것을 글로 남기고 사색한 걸 글로 남겨서 철학이 되고 문학이 되고 또 제자를 기른 교육, 이런 성과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가 퇴계 선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를 했더라면 뭐 만석거부 석숭이도 동양에서는 이제 부자를 상징하는 말로 석숭을 얘기하는데 만석거부 석숭도 명대로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 부자 때문에, 부 때문에. 그렇듯이 녹주라는 기생 그거 그냥 좁으면 될 끼인데 안 주고 있다가 결국은 군사를 끌고 와갖고 애워싸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생전부기 사후문장 이런 걸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한 포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연미유경 득도진 하는 이 구절에서 전구에 죽계 단역 투광거, 그리고 앞에 자궐수능 창별인, 내가 뭔가 부족하면은 어찌 다른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공부 더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뜻도 되고, 또 거꾸로 말하면은 당신 벼슬하기 좋아하는데 너무 그렇사치 마라, 남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런 뜻도 담겨 있고, 그러니까 이 시를 하나 주고받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을 때 생각 못 했던 게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읽으면 또 나오고, 이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느낌이 나는 게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은 굉장히 어설픈 것 같지만은 다른 거에 비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자꾸 새로운 면모가 나오는 것, 이게 문학이 지니는 묘미다, 이렇게 문학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다른 학문하는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산서당을 두고 지으신 시인데요. 대순친도 낙찬, 여기에 이제 그 도가 나옵니다. 대순은
순임금을 말합니다. 보통 순임금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순. 이 순임금은 이제 연임금의 사위지요. 근데 연임금이 순임금한테 자리를 금방 안 물려주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도자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임금이 이어받는데 아무도 지 친인척한테 능가한 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친척 관계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 사위니까 물려줬지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물론 요 순은 중국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과연 그때 이 실제적인 사실일까에 대한 회의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그냥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물려주고 순임금이 또 그 다음에 우임금에게 물려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습니다. 근데 운임금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이후로는 부자 세습이 고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왕위 계승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수는 친히 질그릇을 굽고 살았어도 낙찬, 마음이 즐겁고 또 몸도 편안하게 여겼었다. 요거 질그릇 굽는다는 얘기는 각주 5번에 보시면은 사기 오제 봉기에 순임금이 역산에서 밭을 가니 역산 사람들이 모두 밭두둑을 양보하였고 뇌택에서 물고기를 잡으니 뇌택 사람들이 모두 물고기 잡는 자리를 양보하였고 하빈에서 질그릇을 구우니 하빈의 질그릇이 모두 조악하거나 찌그러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질그릇 구운 얘기가 사기 오제 봉기에 실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질그릇 굽다가 뭐 등용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 구워도 조금 더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명군가 역환한이라. 연명은 이제 그 진나라 때 도연명, 도잠을 말하죠. 도연명은 군가, 이 궁자는 몸신자와 같습니다. 몸소. 그 다음에 가자는 심을 가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는 걸 가라 그러고 거두우면은 색이고 그래서 가색이라 하는데 몸소 씨앗을 심어도 역환한 또한 기쁜 얼굴이었다. 환한. 농사 지으면서 아이고 이놈의 농사 왜 짓노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기쁜 얼굴로 농사를 지었다. 성현 심사를 오하듣고 이제 대수는 성이고 아마 도연명은 현인쯤으로 보았겠지요. 그래서 성현들의 그 심사, 마음과 일 이것을 오하듯 내가 어째 얻을 수 있겠노? 나는 도저히 그런 분들을 못 따라간다. 그러나 이제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 되겠죠. 백수길에 시고반이라. 백수는 이제 머리가 허옇게 돼가지고 노년에 길에 돌아와서 시고반. 이 고반을 한번 시험해 보리라. 이 고반은 이제 시경에서 나오는 건데 각주를 보겠습니다. 고반은 시경의 편명입니다. 고자는 이룬다는 뜻이고 또 반은 한가히 논인다는 뜻으로 은거, 숨어 사는 걸 말합니다. 시경에 보면 고반재간하니 석인지관이로다. 동매오나니 영시불헌이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고반은 세상 일을 그만두고 숨어 들어와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년에 돌아와서는 이 숨어 사는 걸 한번 시험을 해보리라. 그런 의미에서 서당을 짓고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은 거죠. 그러나 그 자기 공부는 자기만 공부하고 끝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죠. 다른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나온 그 대학에도 보면은 제명명덕, 제신민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지어지선. 그러니까 명명덕은 자신의 일이고 신민은 다른 사람의 일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같이 새롭게 해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지어지선,
지극히 착한 땅에 가서 거기서 딱 그쳐가지고 딴 데 안 가고 착한 곳에 머무르는 이것이 유학이 생각하는 이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백수길이라는 표현은 그 동갑인 남명 선생도 말년에 지리산 밑으로 들어오면서 그 쓴 시에 보면은 백수길에 함을 싣고 백수에 돌아오니까 무엇을 먹을꼬 은하심리 끼귀여라. 은하 심리되는 은하가 먹고도 남음이 있네. 이런 그 구절이 있는데 접촉의 선생도 백수길에 시고반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타석이라는 돌인데요. 이게 도산서원 앞에 시사단이 있고 거기서 약간 그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물에 잠겨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하도 가물어서 그런지 댐에 물을 많이 빼가지고 반타석이 일부 드러난 걸 저들이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반은 설일 반자고 타는 이 비탈질 타자입니다. 좀 비탈이 져 있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생긴 돌, 그러니까 판판하게 생기지 않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는 돌을 반타석이라고 합니다. 이 반타석은 이 땅이 생길 때 생겼겠죠. 그런데 퇴계 선생 계실 때도 그렇게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봐도 그래 있고, 그렇습니다. 자, 황탁도도 변은형, 안류첩첩 시분명이라. 가련여허 분충리에 청고반타 불전경이라. 황탁은 누렇고 탁한, 그러니까 황토물이죠. 누렇고 탁한 물이, 도도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모양.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도도하다 이렇게 하죠. 도도하게 흐르는 저 흙탕물에 변은형이라. 문득 형상을 숨겼다가. 형은 이제 우리가 얼굴형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 얼굴 하면 우리가 요 페이스 요것만 얘기하지만은 원래 이 얼굴이란 말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얼굴이라 합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의 축소가 돼 가지고 우리 세수할 때 손이 가는 부분만 얼굴이라 하는데 원래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갖다가 감춰왔더니, 왜냐하면 물이 꽉 차서 흘러가면 물에 쟁기가 안 보이죠. 그래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흙탕물에서는 문득 형상을 감춰왔다가 숨겼다가 안류첩첩 시분명이라. 요 첩첩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편안한 모양. 그래서 물이 많이 빨리 흘러가면 막 움직이는데 이제 이 물이 많이 안 흘러가고 많이 줄면은 아주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안류가 되죠. 편안하게. 평탄하게 편안히 흘러가게 되면은 시분명. 비로소 분명해지네. 이제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반타석 모양이 환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요것도 형명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련하다. 가련은 불쌍하다는 뜻도 있고 반대로 예쁘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련하다. 여허는 그 주자 관서유감이라는 시에도 보면은 청여허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허자는 이것 허자입니다. 지시대명사로 쓰입니다. 이거 원래 허락하다, 허여하다, 또 허자로 쓰입니다. 뭐뭐쯤. 그래서 우리가 낙양성 심리허예 할 때는 심리쯤. 근데 그게 터허자인지 쯤허자인지 저도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낙양성 심리 터전, 황폐한 터전인지 아니면 심리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허가 쯤허자로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차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허는 여차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분충리, 분은 달아날 분자입니다. 이 달아날 분자도 본래 글자는 이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달아날 분자의 본래 글자입니다. 소 3마리가 그냥 막 뛰어가는 게 이 분자입니다. 그렇죠. 소 3마리가 막 뭉쳐가지고 뛰어가면 이게 달아날 분자인데 지금은 이렇게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충은 뭐냐 하면은
이 요즘은 부딪힐 충이라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대질충 그랬습니다. 대질이란 말은 수평도 되지만 수직도 됩니다. 그래서 사기가 충천하다 하면 이 군사들의 기운이 하늘을 대질이다, 하늘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충은 횡적으로. 그래서 분충은 빠르게 달려와 가지고 부딪힌다. 그 다음 리자는 쏙리자니까 이와 같이 물이 빠르게 달려와서 부딪히는 속에서도 그 오랜 세월 낙동강물이 얼마나 불어왔을 때는 달려와 가지고 반타석에다 부딪혔겠습니까? 그런데 천고반타는 불전경이라 천고의 세월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돌은 불전경, 전은 구를 전자고 경은 기울어질 경자입니다. 이놈이 구르거나 기울어지지 않은 것이 가련하다, 어여쁘구나. 만약에 그렇게 반타석이 아니고 조그마한 돌멩이 같으면 벌써 물에 굴러가지고 쓸려가고 없었겠죠. 그런데 이 돌은 그렇지 않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물들이 와서 부딪히고 밀고 해도 구르거나 기울어지지도 않고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이 돌.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 세상이 모두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세상의 모든 물결들이 나를 덮치더라도 나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겠노라. 아마 이런 그 선생의 어떤 굳은 의지 이런 것들을 반타석을 보면서 자기 동일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많이 쓰는 그 고사 중에 보면 지주횡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숫돌지자에 기둥주자. 이게 뭐냐면 황하 가운데에 꼿꼿하게 서 있는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은 황하에 그 많은 물이 그렇게 와서 부딪혀도 자빠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걸 말합니다. 그 지주 횡류. 횡은 그 갑자기 물이 많이 흐를 때 횡이라고 그러죠. 정상적인 건 횡을 안 하고 우리가 횡령일 할 때도 그렇듯이 그런 횡류가 흘러와도 자빠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그 지주처럼 이 반타석은 비록 서 있지는 않고 누워 있지만은 그래도 굴러가지 않고 기울지도 않고 그 오랜 세월 모진 물결 흐름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절개를 지키고 지조를 지킨 분들을 표현할 때 지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숫돌지자에다가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반타석도 그런 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또 넘어가서 긴 거는 좀 뭐 빼놓고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퇴계 선생님께서 풍기군수 하실 때 중령에서 형님인 옹계 선생과 이렇게 만나서 지내다가 헤어질 때 그렇게 쓰신데요. 원문은 놔두고 밑에 해석만 보겠습니다. 형님이 충청감사로 계실 때 잠시 말미를 받아 고향에 오셨다. 나는 당시에 외람되이 풍기군수로서 맞이하고 전송하기를 모두 중령에서 하였다. 중령이 충청도 하고 이 경계니까. 그래서 형님을 그 중령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뭐 이랬겠죠. 당초에 요원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풍기읍 서쪽 20리 지점에 있던 여원이라고 하는데 풍기 밑에 있는 창락역이 아니고 또 중간에 무슨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요원이라 하니까 풍기읍에서 한 20리 가면 창락역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에 빼어난 한 곳을 얻어 2개의 대를 세웠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창락역이라면 더 밑에고 이게 중령 중간쯤에 있다면 또 중간쯤일 테고 그래서 정확한 장소를 비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쪽을 잔운이라 하였으니 왜 잔운이라 했냐면은 뇌계 유호인 선생의 시 중령행에 구비구비 잔도가 구름에 닿아 있네. 창창중령 고박천 백반잔도 부운변 이라는 구절에서 잔운
요 두 글자를 따서 이름을 취했고, 그 서쪽을 총령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유두류기행이라는 시에서 문엄등나 운방경 운근촉촉 수영령에서 촉자와 영자를 따가지고 총령이라 했고, 그 다음에 협곡은 안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두보의 시 사제관, 두보 동생이 이름이 두관인데, 부남전, 남전이라는 곳으로 부임을 해가는데, 처자를 데리고 도강릉, 강릉에 이르러서 자기 두보가 이제 그때 처자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희기 삼수라, 기쁘게 세 마리를 붙였다. 옛날 어른들은 요 머리 숫자를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헤아리는 단위가 말입니다. 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한 수, 두 수 그냥 한자로 읽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시 한 마리 하세 이러면 앉아가지고 시를 짓고 이렇게 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이는 사실 머리의 앞선 형태입니다. 말이에서 머리가 된 겁니다. 라고 한 뜻을 거기에 홍안 영내 연협내 청령비급 도사두 이런 구절에서 안영이란 두 글자를 취했고, 요게 청령이 바로 할미시인데 요거는 시경에 보면 청령재원 해가지고 형제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영을 취했고, 그 다음에 소혼, 혼을 사귄다라는 뜻은 그 남조의 강엄이라는 사람이 지은 별부가 긴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아면 소혼자 유별이의라. 아면은 어두울 암자니까 가만히 사람 혼을 사귀는 것은 오직 이별일 뿐이더라. 혼을 가장 많이 사귀는 것이 바로 이별하는 것이더라. 이별하고 나면은 언제 또 볼 것인지, 또 이별하고 나면은 보고 싶고, 그게 사람의 혼을 가장 많이 사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혼이라는 이름을 가져왔다. 작별하게 되자 형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벼슬을 그만두지 말게. 내년에 내 꼭 다시 올 것이니, 그러니까 풍기군수 그만두지 말고 있어라. 그럼 내년에 내 또 풍기 오겠다. 저 대위에서 잔을 드세나.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날 내가 기념으로 두 절구를 써서 붙였다. 조혜계 선생이 먼저 형님에게 보냈고, 또 옹계 선생이 거기에 화답시를 보낸 겁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내년이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옹계 선생은 그 충청도의 유신현인가의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그런 이유로 장형을 받고 귀향을 가시다가 양주 땅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양주가 멀리 있는 양주가 아니고 아마 미아리 바로 넘어가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미아리 넘으면 옛날엔 양주 땅이거든요. 이 서울이 지금 보면은 커져가지고 뭐 강남 땅 다 묻고 저 북쪽으로도 다 먹었지만은 옛날에는 지금 노원구, 성북구 뭐 전부 다 그게 다 양주 땅이고, 서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강남, 여기부터 송파, 그 다음에 서초, 강남, 하남, 성남 전부 다 광주 땅입니다. 그런데 진짜 광주가 뭐 협주가 됐습니다. 정말 넓은 땅이었는데 지금은 다 쪼그러들어가지고, 그래도 아직 이름은 광주라고 합니다. 이 광주도 이제 전라남도는 광주입니다. 빗광자는 짧게 해서 광주라 해야 되고, 여기는 광주고 이런데 자꾸 전라도를 광주라 그래요. 그 광주인데. 경상남도 고성이고 강원도 고성인데 그것도 막 전부 고성입니다. 또 고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평척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발음을 그냥 막 해대는 이런 경향이 있죠. 자, 첫 번째 수가 위파천황작일 때. 천황은 이게 하늘이 버린 황무지. 하늘도 뭐 어찌할 수 없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천황. 그래서 파천황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파천황. 아마 이게 중국의 서쪽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조정에 올라가고 과거 합격을 못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은 하늘도 내버린 황무지다고 천황이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비로소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천황을 깨뜨렸다. 그래서 파천황이라는 고사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파천황이란 말을 가끔씩 쓰는데요. 그 천황을 깨뜨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파천황이 나오죠. 자기 일대 한 돈대를 갖다가 만들었어. 요 대는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요 대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대자의 원래 글자는 요 글자입니다. 여기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가 이거 좀 대를, 예, 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없네요. 한번 저걸로 해보겠습니다. 흑토자에 시표에 가면은 예, 이 대자의 본래 글자가 이렇습니다. 높을 꽃 밑에 흑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조금 도드rom하게 높은 데 있는 걸 대략합니다. 근데 여기는 집을 짓기도 하고 집을 안 짓기도 합니다. 본래는 집을 안 짓는 겁니다, 대는. 그 창에 가면 수성대라고 있지요. 그 대가 높다하게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대는 원래 집이 없는데 경포대처럼 이렇게 나중에 집을 짓는 것도 뭐 대라고 합니다. 그런 게 됩니다. 원래 글자는 높을 꽃자 밑에 흑토자니까 뜻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흙이 좀 도드라마이 높게 있는 걸 갖다가 대라고 하니까. 예. 본래 글자가 이렇습니다. 영원당발 송영내라. 이 감사 형님 행차를 맞이하고 보내노라. 이 영원이 이제 아까 앞에 나온 청령인데, 그 다음에 당발도 이게 시경에서 나온 고사가 있는 말, 바로 관리가 한둔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 형님 행차를 맞이하고 보내노라. 송영내니까. 영영흡사 환정일이요 촉촉진여 별한테라. 이제 요게 총영대에서 촉자 영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출렁출렁 물처럼 기쁜 정 흘러넘치다가 높다란 봉우리처럼 이별의 한은 쌓인다네. 묘하게 이렇게 총령이라는 그 글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영협중 분영일이요. 안영협이라고 두보시에서 따가지고 했죠. 안영업 꽃자기 가운데서 그림자를 나누던 날이요. 그림자는 형과 아우가 같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붙어 있는데 떠나니까 그림자가 나눠지죠. 그런데 이걸 안영에다가 분영이라고 아주 그렇게 묘하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참 시인의 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홍교상 단원시라. 그 다리는 소홍교라고 했죠. 혼을 사귀는 다리인데 소홍교 위에서는 혼이 끊어질 때더라. 같이 있으면 혼이 안 끊어지는데 이별을 하니 고마 내 혼이 끊어지는 것 같다. 호등영로 천반음타가 저 고갯길 천반 험한 것을 좋게 올라가셨다가 잘 올라가셨다가 막부명년 제도기 하소. 처음에 그 서문에 보면은 자네는 벼슬을 그만두지 말게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나가지고 한잔 하세 이랬는데, 그러니까 명년은 내년이죠. 오는 해. 명년에 제도기 다시 이르는 그 기약을 막부. 이때 부자는 저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저버리지 마소서. 형님 약속 어기지 마소. 내년에 꼭 오소. 이런 의미죠. 그런데 참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 사제, 경호, 총영대, 운, 이수. 요 사제는 집의 동생이란 뜻입니다. 집사자의 아우제자는 아우를 자기 친동생을 보통 말할 때는 사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제, 경호는 퇴계 선생의 자가 경호지요. 총영대 운, 두수를 차원하다. 혹은 총영대 운을 차원한 두수.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신수귀역 축청대. 요게 이제 대레퇴. 요게 퇴계 선생이 쓴 운자지요. 그 운자를 그대로 쓰면은 그걸 차운이라 합니다. 화운이란 말도 있는데 화운은 운자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운자인데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차운하면은 같은 운자의 순서까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퇴계 선생님께서 쓰신 시가 보면은 대래퇴 이렇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써가지고 대래퇴 그 자리에 썼습니다. 이런 걸 이제 차운이라 하죠. 그래서 사제 경호 총영대운 이수. 자, 신수귀역. 귀신이 실어오고 귀신이 일을 해서. 그 요거는 이제 귀신 수역이라 하면 되는데 한자씩 떼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수역해도 평척은 맞는데 그러면 귀신이 자주 쓰는 문자가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을 안 씁니다. 한유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나라 때 한유가 시인들은 묵어지느니라. 이 진짜는 우리 진실할 때 묵은 말을 힘써 버려야 된다. 늘 쓰는 말은 시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새 말을 써라. 이게 오늘날 현대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들을 제2의 언어 창조자라는 이유가 있던 말을 자꾸 쓰면 그건 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 말을 자꾸 만들어내라고 해서 시인은 제2의 언어 창조자고 또 언어의 마술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수귀역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죠. 신이 실어오고, 이 숫자는 원래 물건을 싣고 온다는, 술에 싣고 온다는 뜻이고요. 역은 이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대를 쌓으니, 일야능성대하래라. 일야는 하룻밤입니다. 하룻밤에 능이 완성을 했네. 대하래. 내 오는 걸 기다렸어. 내가 온다고 하룻밤새 고마 때를 뚝딱 만들었네. 이게 일야능성하는 요게 시입니다. 만약에 뭐 열흘 걸려서 했다 이러면 그거는 사실이지 시가 아니죠. 빨리 했다는 표현을 하룻밤새 했다. 또 하룻밤새 할 수 있는 이유가 귀신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하룻밤새 못하지요. 그래서 신수귀역이라고 귀신으로 둘러대고 그러면서 하룻밤새 신속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면은 시인들은 왜 거짓말 하노? 시인들은 본래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현대문학에서는 개연성 있는 허구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가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구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참 맞는지 저도 자신이 없는데요. 알력지영 천오처. 알력은 시력과 같은 말입니다. 눈의 힘. 그 다음에 지영은 다만 뭐뭐에 응한다 혹은 응당. 그 다음에 천오처 할 때 오자는 이게 깊을 오자입니다. 깊숙할 오자. 그럼 첫자는 바라볼 첫자. 그래서 내 이 시력, 눈의 힘은 다만 응당 하늘 깊숙한 곳을 바라볼 것인데 잠시 촉파 백운퇴라. 이 퇴자는 무더기 퇴자입니다. 모을 퇴자도 되고 무더기 퇴자도 되고 잠시는 짧은 시간이죠. 잠시. 촉은 찍을 촉자고 파는 파할 파자입니다. 찍어서 파한다. 없앤다. 백운퇴 흰구름 무더기를 찍어서 파한다. 그러면 흰구름이 꽉 끼어 있는 걸 찍어서 없애고 잠시 내가 하늘 깊숙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근데 이 갑자기 백운퇴를 왜 썼을까?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뜻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아봤는데 백운은 부모를 그리는 자식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아까 내 앞에 백운정이라고 했죠. 이게 다 유래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보면 정인걸 하는 아주 법을 엄격하게 집행했던 요 칙천무후 때 사람입니다. 정인걸이 하양의 어버이를 두고 병주로 가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태항산에 올라, 여기 태행산이 아니고 중국 사람 태항산이랍니다. 태항산에 올라 흰구름이 외롭게 나는 것을 보고 자기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어버이가 저 아래 계신다 라고 하고는 서글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구름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이 고사에서 백운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아마 그 신사임당이 대관령에서 진 신가에도 보면 백운 얘기 나옵니다. 그 전부 다 부모를 생각하는 걸 백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형제간에 만났지만은 내가 저기를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것은 고향에 있는, 그때는 뭐 살아 계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안 계셔도 거기에 계신 부모님, 조상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쓴 것이 아닌가. 그 중령에서 보면 뭐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맑은 날에 보면 아스라이 그쪽을 보면은 볼 뜻도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퇴계 선생 시가, 여기는 이제 운자를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안영협중 분영 1이요. 그 다음에 소홍교상 단원시라 해서 시기, 여기는 지시기에서 옹계 선생은 차원하면서 척구에 운자를 달았고 퇴계 선생은 운자를 달지 않고 시와 기자만 썼고 그 차이입니다. 서일 암암 고불지. 서일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지요. 그 다음에 이 암자는 어두울 암자입니다. 혹은 어두울 음자라고도 하고 발음이 암도 있고 음도 있습니다. 서일 음음 고불지.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 어둑어둑 넘어가는 해. 괴롭게도 더디지 않으니. 더디지 않단 말은 빠르다는 얘기죠. 해가 금방 넘어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마 서해 바다 가보신 분들, 해가 수평선에 걸리기 전에는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수평선에 걸리기만 하면은 그만 쑥 내려가 버리죠.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고불지라는 얘기는 괴롭게도 이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더디지 않으니까 쑥 내려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저교반의 주란시라. 요거는 주저는 주저교라는 다리가 아니고 그 소홍교 다리에, 다리 둔덕에서 주저 머뭇머뭇 하면서 주란시, 술을 다 마셔갈 때더라. 요 난자는 다 할 난자입니다. 그 주라는 술이 다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다 마셨다는 얘기죠. 운사나 청하 정영설 하라. 저 구름사나 혹은 뭐 구름 낀 사나. 정영설, 정영은 우리가 지금도 네가 정영코 그런 소리 할래? 할 때 정영입니다. 이 정영한 내 말을 들어보게나. 호대 명년 내 욕일이라. 좋게 명년을 기다려가지고 올 기약을 두리라. 내년에 내 꼭 오겠다. 이렇게 시를 지어 보냈는데 정작 본인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후인들이 이 시를 읽으면 더욱더 애절합니다. 이렇게 형님 내년에 꼭 오소. 내 내년에 꼭 갈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못 만났으니 그때 이 퇴계 선생의 심정은 어땠을 것이며, 또 귀향길에서 중령을 넘어가 마지막으로 고향을 가면서 20년 전에, 그때 69세니까 20년 전에 형과 나누었던 이 시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그때는 시를 짓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그때의 시는 없는데, 우리가 귀향길에서 이제 이 시를 하는 것은 그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때의 심정은 이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 퇴계 선생은 형제간에 이런 정을 나누었는데, 형제간의 정을 나누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 저도 많이 반성을 하면서 이 행사할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고받은 시가 또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다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수는 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요시입니다. 제중우서하야 시 제군급 안도손 하는 시입니다. 제중은 이제 서재 가운데에서 우연히 써가지고 제군들 아마 제자들이겠죠. 제군들과 급 안도, 퇴계 선생 손자지요. 안도 손자한테 보인다. 사병이 운초 일병지하니, 이 병은 장정이라는 뜻입니다. 4명의 장정이 운초, 풀을 매는데, 경상도 말로 지심을 매는데, 한 장정이 더디니, 그러니까 세 놈은 빨리 매고 한 놈은 더디다는 얘기죠. 첩수 삼병이 공타이라.
빠른 손 새 장정이 한 가지로 저 사람한테 자랑을 하더라. 응? 우리는 이래 빨리 매, 너는 뭐하노? 이런 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첩자는 육은 번제발이라. 이 빠른 놈들은 본 게 뿌리를 낚아가지고 번거롭게 다시 뽀요. 위에 맥동가지만 막 뛰고 가니까 밑에 뿌리는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부려지자 지쫓이라. 더딘 놈이 처음 때를 다하는 것만 갖지 못하네. 처음부터 뿌리까지 쏙쏙 뽑으니까 얼마나 더딥니까? 그러나 이건 두 분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밭을 매는 일이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일입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든지 참 야무딱지게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설렁설렁 해놓으면 탈이 나가지고 또 해야 됐다. 이런 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너무 많은 걸 뽑았고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